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 콩팥병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콩팥병이라는 게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정의가 뭐라 그랬죠? 네, 어떤 원인이든지 이 사구체 여과율이 60 아래로 3개월 이상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GFR이 6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콩팥병의 어떤 신손상, 콩팥이 손상되었다는 어떤 증거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건 이제 만성 콩팥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콩팥병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암에도 병기가 있잖아요. 암에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COPD에도 단계가 있죠? 네, 제가 이제 그 COPD 할 때 이제 이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요 말씀을 드렸고요. 만성병에는 대부분 다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성 콩팥병의 단계는 지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이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단백뇨를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눠서 같이 쓰는데요. 단백뇨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단백뇨 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사구체 여과율에 대한 거의 분류. 사실 옛날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기준이 90, 60, 30, 15,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5단계로 나뉩니다. 5단계. 예. 이렇게 쭉 바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90, 60, 30, 15. 외우기도 쉬워요. 이거는 뭐 30씩 떨어지다가 15에서만 이제 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1기, 90보다 높은 게 1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구체 여과율이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은 겁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나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요새는 요걸 갖다가 3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요걸 이제 3A, 3B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지금은 1, 2, 3A, 3B, 4기, 5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단계를 나눈다는 거는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COPD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렸어요. 만성 콩팥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짜 병이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여기 3기 이상은 내려가야 이건 정말 이 콩팥이 좀 꽤 망가졌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성 콩팥병 정의는 60으로 잡았죠. 그렇지만 그 위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1기와 2기를 이제 또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1기 때는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정상이죠. 90보다 높은데요. 뭐 정상인데, 고위험군이 있어요. 이 콩팥병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 그런 고위험군, 이걸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 특히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 그러니까 이 1기 핵심은 그냥 당뇨에 걸리면 당 관리 열심히 하고 생활 습관 조절 열심히 하고 담배 끊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더 콩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만성 콩팥병 1기, 예, 이렇게. 왜냐하면 또 당뇨에서는 이 콩팥병 진행할 때 초반에는 약간 이 사구체 여과율이 올라갔다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1기가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위험군이다 1기는. 그 다음에 이제 2기는요. 2기부터는 약간 좀 떨어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뭐 70, 이분 약간 떨어지나?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철저한 관리, 당 관리, 더 철저한 관리, 당뇨, 고혈압 더 철저히 잘 관리하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검사가 필요하죠? 예. 이때부터 이제 좀 단백뇨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 알부민뇨 검사. 그게 이제 옛날에는요, 다 24시간 소변 모아서 했는데 요새는 안 모읍니다. 안 모으고요.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소변 검사하면은요, 그 소변, 그 스팟 유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뽑은 그냥 그 소변에서 이 알부민하고
크레아틴의 그 비율, 레이시오를 측정하면 웬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 80-90%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부민 to creatinine ratio 혹은 프로테인 to creatinine ratio 요걸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점점 더 진행이 빨리 되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2기는 이게 이제 정말 콩팥 기능 떨어지나? 요런 이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이때부터는 이거는 이제 콩팥병이 있다.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콩팥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콩팥병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근데 기본 원칙은 똑같대요. 혈압, 단백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그리고 조절하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약이 들어갑니다. 약. 예, 무슨 약이 들어가냐면 ACE 이니비터하고 ARB가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요 약이 이제 콩팥 제가 이 약이 왜 이제 이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지 뭐 좋게 한다기보다는 악화를 방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꼭 써야 돼요. 꼭 써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고혈압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고 진행이 됐을 때 이 ARB 요거 갖다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3기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변하는 게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뭔가 느낌이 없죠. 왜냐면 뭔가 딱 나는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가 돼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자꾸 자주 오라고 하는 것만 하고 뭐 그렇지 뭔가 바뀌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요때가 뭔가 하나 강을 건넌 겁니다.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약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때부터 뭔가 이게 정말 병이 생겼다. 근데 이 약을 우연히도 본인이 이미 복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60 미만으로 떨어져서 3개월 이상 되면 이건 정말 만성 콩팥병 생겼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주의사항 더 말씀드리고 이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기는 이제 점점 진행하는 겁니다. 점점 진행하면 이때는 이제 병이 생겼으니까 4기 때는 뭐가 생기겠어요? 합병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그리고 합병증이 만약에 생겼다면 그 합병증을 치료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합병증이 있냐면 이제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볼륨 조절이 안 됩니다. 볼륨. 몸이 금방 붓기도 하고 탈수도 잘 되고 붓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잘 붓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 조절이 잘 안 돼요. 전해질. 그러니까 이 소듐하고 포타슘이요. 요거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 포타슘 조절이 안 되면 이건 또 부정맥 같은 걸 좀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산염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살면서 전해질하고 뭐 산염기에 신경 쓰시면서 사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콩팥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콩팥이 다 알아서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뭐 아무리 짜게 먹든 좀 산성을 막 먹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산염기도 뭔가 이렇게 좀 균형이 안 맞춰지게 먹어도 다 맞춰주잖아요. 그게 이제 다 콩팥이 하는 일인데 그런 콩팥이 하는 일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이런 균형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네미아입니다. 아네미아. 빈혈이요. 빈혈. 콩팥병이 있으면 빈혈이 옵니다. 왜 오냐면 콩팥의 기능 중에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EPO의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혈 인자죠. 조혈을 하게 하는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인자를 콩팥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뼈. 그러니까 콩팥이랑 뼈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콩팥에서 이 칼슘하고 인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인이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아서 인이 많아지면 또 부갑상샘 호르몬의 항진증이 오고 그러면서 또 뼈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계 넘어갈 때마다 사실은 뭐 투석도 이제 이 만성 콩팥병 하면 항상 뭐 투석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큼이나 단계 넘어갈수록 이 심혈관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서 이 환자분들이 의사한테 대충 몇 마디 듣는 걸로는 이런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영상의 거의 모든 주제가 다 교육이잖아요. 이게 뭔가 그 교육에 대해서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본인이 관리를 잘 하시면 이런 단계를 안 넘어간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일단 이 교육을 할 시간이 좀 없습니다. 이게 뭐 저도 교육을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이 대기하는 환자분들은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계속 뭐 이렇게 한 분을 붙잡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으로라도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돼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약 하나 병이 생겼다고 해서, 병이 생겼으면은요, 자 1번이 이 병이 무엇이고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교육을 받아요. 뭔가 이해가 돼야지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 뭐 약 하나 던져주고 그냥 뭐 약 드세요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다른 또 쪽으로 좀 요새 좀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급성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이런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야 그런 만약에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 그러니까 내가 뼈에 뭐 문제가 생기리라고 뭐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내 몸 안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되게 막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론 그걸 다 한다고 해서 100% 다 막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걸 다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해봐야죠. 예, 해봐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걸 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때는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기 되면 이제 신대체요법, 투석해야 되는 거예요, 투석. 그러니까 오기 돼도 이제 뭐 좀 투석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합병증 관리하고 투석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이미 투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투석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투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혈관을 일단 혈액 투석하려면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복막 투석을 하려 그래도 이 관을 갖다가 넣고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갑자기 할 수가 없고, 갑자기 하라 그러면 실수하겠죠? 그러면 그걸 잘못해서 생기는 또 합병증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미리 교육을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사기 때 그런 어떤 신대체요법, 투석의 어떤 준비 과정의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만성 콩팥병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